하나금융 TI의 이시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IT 전략과 그에 따른 오픈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나금융그룹 CEO께서 2013년에 하나금융그룹의 2025년까지 글로벌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하나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 회사로 변신을 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IT의 경영에 대한 경영 목표와 방향성은 전체적인 그룹의 경영과 온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540이라고 하는데 25년까지 40%에 대한 비중을 넓히겠다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IT의 내부적인 인적 자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IT 역량 부분들도 25년까지는 그룹의 40%로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 IT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디 컨설팅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위드 D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DT를 통해서 글로벌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해외 법인 현황입니다. 지금 24개국에 지금 숫자로는 186개인데 199개 지점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16개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데가 중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캐나다 3개 법인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좀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리테일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베트남에 리테일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잠깐 모여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요번에 축구에서 또 베트남이 또 우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베트남 갔었었는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한국 인기는 되게 저희가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틀리게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금융그룹이 나름 많은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에 구하나은행은 이제 법인을 설치했었고, 1990년에 외환은행이 법인을 설치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처음에 2007년에 저희가 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은행이 그 당시 123개 정도가 있었었는데 122은행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은행을 인수했다기보다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획득을 해서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했었었는데, 상당히 초기에는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점수 60개, 그 다음에 직원 수 1200명 정도에 손익이 한 460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고객수는 한 45만 명 정도의 30위권 중견은행으로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저희가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라는 멀티파이낸스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파이낸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캐피탈 같은 업무인데요. 캐피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15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점수라든지 직원 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규모가 작지만 계속적으로 이쪽 캐피탈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희 왜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관계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하나금융 TI의 IT 해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으로는 아마 최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넥스티아이라는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관계사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어떤 영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IT만 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그렇고 뭔가를 뚫어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업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넥스트 TI라는 해외 IT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 한국인 9명에 로컬 직원 23명으로 전체 이제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목적은 그 설립 목적은 일단 해외 법인의 그 효율적인 법인, 그 지금 은행하고 그다음에 그 캐피탈사와 그런 IT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룹의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통합도 여러 번 했었고 차세대를 통해서 나온 그룹의 그 자산들이 있습니다. 경험과 자산. 이것들을 해외 IT 시장에 을 이제 개척하는 목적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넥스티아이의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은행하고 그 멀티파이낸스에 대해서 두 개 최초 시스템 구축 작업과 지금 이제 뭐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 개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IT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베이스 스마트 그룹웨어를 지금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직원 200명 규모의 현지 기업의 ASP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그런 뭐 IaaS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S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OK저축은행도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하나 인수했고 디나르라는 또 은행을 또 하나 더 인수해서 두 개 은행을 이제 합병 통합 작업도 했었었는데 전부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으로 통합 작업과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라인뱅크하고 저희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저희 PT 하나뱅크하고 제휴를 통해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SI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마미코스라는 지금 한국으로 보면 직방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 핀테크 업체인데 저희가 자본적인 투자를 해서 같이 코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보면 이제 자카르타가 이제 수도고 자카르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인도네시아의 대형 이제 교육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만 한 80여 개가 있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해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력 직원들, 현재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력서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 개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었고 대부분 인프라, 운영 지원에 대한 인력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상해서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그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패키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거의 필요가 없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인력 운영들만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썼는데 지금도 은행에 대한 코어 시스템 부분들은 패키지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DT, 비대면 채널 관련된 부분들은 엄청나게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인력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이제 일환으로 그 족자카르타의 IT 허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드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엔지니어에 대한 그 확보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생태계 조성하고 그런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IT 박람회에 3번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넥스티아이라는 그 현지 법인의 이미지 제고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룹이 그동안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IT 자산을 해외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서 저희가 3차례 인도네시아 IT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이커머스 인도네시아 2019에 참석했을 때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사실은 이런 박람회에 참석해 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인 아시아라고 그 부분들은 이제 넥스티아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박람회에 참석했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제일 크게 하는 그 핀테크 쇼가 11월 달인가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3번에 걸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따가 그 전체적인 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겠지만 가서 놀랐었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파이도라는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스마트 뱅킹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이도를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이도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바이오메트릭스라는 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배웠던 교훈적인 것들은 한국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성숙도가 많이 틀리고 시장에 대한 성숙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지화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많은 사전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박람회를 이제 참석을 하면서 또 하나 같이 하려고 했던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전에 오늘 아마 발표도 있는 것 같은데 포시에스와 국내에서 MOU 업무 제휴를 이제 맺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국내 뭔가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저희가 하나금융 TI가 공존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전자 문서 보관소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폼과의 뭔가 기술 제휴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 제휴를 했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해외 박람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시에스한테 제안한 거는 저희가 그때 참여했을 때 같이 이제 동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고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셔서 같이 인도네시아 핀테크 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했었던 이 목적은 이제 글로벌의 이런 중소기업들과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는 목적으로 이런 IT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하면서 저희도 아까 그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었고 또 하나가 또 좋은 효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IT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전받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거를 박람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포시에스에 관련된 그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시에스는 지금 싱가포르의 그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혹시 그쪽이라도 같이 할 때 그런 업무적인 제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오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지만 향후 이런 글로벌 진출에 중소기업과 그런 상생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하나금융그룹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발표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크게 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입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것들이 경제 인구수입니다. 베트남은 제가 저번에 이제 방문해서 깜짝 놀랐었던 것들이 시중은행 은행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70년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전쟁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70년대들이 대부분 이제 주력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인 BIDB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1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 BIDB는 자산 기준으로 베트남 1위 상업은행이고 베트남 전역에 191개 지점하고 853개의 트랜잭션 오피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출 자산은 대부분 이제 기업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이제 베트남의 BIDB의 지분 투자 또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전략적인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는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로벌 전략을 위해서 저희 하나금융그룹에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2540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의 역량의 40%를 이제
글로벌에 쏟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저희의 목표였고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외환은행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일단 차세대를 통해서 글로벌 차세대를 준비했었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라인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 캐피탈 그리고 오픈 API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ICT와 업무 제휴를 통한 알페이, 그 다음에 파이도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OLI라는 EAI죠. 를 지금 저희가 기술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패키지화 했는데, 꼭 이제 저희보다 먼저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신 분들이겠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신남방 정책 이란은 아니지만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보다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IT에 대한 투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옵티마이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사실 패키지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자발적인 의견이라든지 뭔가 반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까다로운 고객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좀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동남아,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패키지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패키지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패키지만 잘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IT적으로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 지불결제 부분들은 저희 나라가 너무 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결제는 좀 발전 속도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파이도나 이런 부분들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알페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차세대 시스템급의 뭔가를 하게 되면 일정한 이런 것들을 감독기관과 이제 조율하고 오픈에 대한 품질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보고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일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사용자가 이제 확정을 하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품의 완성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외부 사설 테스트 기관에 의뢰해서 품질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그것이 완료가 됐을 때 이제 감독기관에서 오픈에 대한 승인을 내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국에서의 뭔가의 개발 관행처럼 일정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자국 소프트웨어를 거의 다 100% 쓰겠다라는 것들이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저희가 글로벌에 나가서 가장 힘든 것들이 자국 보호, 그 다음에 자국민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직원들을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직원들이 초기에는 아직은 이제 인력이 확보가 될 때가 있지만 산업 자체가 발달됐을 때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픈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 가셔야 되는데, 저희 오픈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불안한 것들이 이제 과연 이것의 안정적인 서비스의 담보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오픈 아키텍처 했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한국의 그 IT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해 나가 있는 데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나이파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좀 조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그런 것들을 제휴를 통해서 이런 뭐 IT 한상 이런 그런 단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인 협력과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 중에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또 저희 하나금융 TI가 특히 지금 뭐 저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진출 때 그런 진출의 교두과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홍보팀에서 꼭 좀 페이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저희 회사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와서 좀 구독과 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